지금부터 제4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열의 정치사상은 기본적으로 주자학적 이기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2주차에서 살펴본 정도전과 이황의 정치사상 부분에서도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이기론은 근세 한국 정치사상사의 핵심을 이루는 보편적 담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와 기에 대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여야만 앞으로 강의할 근세 한국 정치사상사의 내용과 성격을 올바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질서 원리로서의 이와 감각적 물리력으로서의 기, 그리고 질서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도심과 감각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인심 또는 인욕에 대한 올바른 의미의 파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이라는 글자의 뜻은 다스린다, 바로잡는다, 나눈다 등의 뜻으로 유학에서는 상위자가 하위자를 통치하거나 차별적 정치사회 질서의 혼란을 바로잡거나 상하 계층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세 한국의 정치사상사에서 이를 강조한 학자나 정치인은 정치 또는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1차적 방법으로 계층 질서의 재확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정도전과 이황의 이기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지배 계층인 일반 국민들이 착취와 수탈에 시달리다 못해 지배계층에 도전하는 밀란이나 의적 행위가 발생하면 주자학적 유학의 바탕을 둔 학자나 정치인은 피지배 계층이 분리변의 차별 원리인 이에 대한 자각이 없다고 보아서 최우선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상적인 그리고 최우선적인 논의로 주리론 또는 이이론론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기라는 글자의 뜻은 공기 또는 대기, 신체의 근원적 활동력, 즉 에너지로서 몸에 가득 차 있는 것, 또 만물 생성의 근원력으로서의 원기, 즉 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는 힘, 즉 에너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힘 또는 에너지는 의식주 생활의 충족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세 한국의 정치 사상사에서 기를 강조하는 주기론 또는 기이론론은 정치 및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1차적 방법으로 일반 국민들의 의식주 생활의 안정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근세 한국 정치 사상사에서 주기론 또는 기이론론을 주장한 학자나 정치인은 소요나 밀란 등 정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반 지배계층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피지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차별적 계층 질서의 확립보다는 국민의 의식주에 대한 생활 안정과 사회 경제적 개혁을 우선시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이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주자학적 유학에서 이란 차별적 군신체제 및 사회적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정당성의 근거로 설정한 차별 원리이고 지배계층에게는 특권의 원리이며 지배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자학에서는 이러한 차별 원리, 즉 이에 따라 규정된 본건적인 도덕적 차별 규범을 인간으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이
이미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도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차별적 정치사회 질서 내에서 핍박받고 있었던 피지배 계층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차별적 도덕규범의 준수보다는 의식주 생활에 대한 욕구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자학에서는 이러한 의식주 생활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려는 그런 욕구를 인욕, 그리고 그것을 충족하려는 마음을 인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17세기 송시열을 위시한 주자학파 사상가들은 당시 정치사회 질서의 문란이 사람들의 질서 원리에 대한 무지와 차별 윤리에 대한 자각의 부족에 있다고 보아서 차별 원리인 이를 우선하고 이를 자각하여 실천하는 도심을 정치의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정치 사상을 전개하였습니다. 반대로 주자학에 비판적이거나 회의하였던 학자나 정치가들은 사회 질서가 문란하고 불안정한 이유는 일반 국민들에게 삶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생활에 대한 요구인 인욕과 인심을 충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국민의 의식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서 기를 우선시하는 정치 사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송시열의 이기론은 본질적으로 주자학의 이기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앞서 차별의 선제 원리인 이가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를 포함한 우주 만물에서 차별 질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자의 이기론의 본질이고, 송시열도 역시 이러한 주자의 이기론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자와 마찬가지로 송시열도 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생성자이고 주제자로서 형이상학적인 불변의 선제 원리이며, 기란, 이의 주제를 받는 음양으로서 동정, 즉 움직이고 정지하는 운동력의 주체로 상정하였습니다. 이 점을 송시열은 이름 일양은, 즉 하나의 양은 기이고 이 음양을 생기게 하는 것은 이이다. 음양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먼저 음양을 생기게 하는 원리, 즉 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송시열은 유행, 즉 사물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봄, 여름이 가면 가을, 겨울이 오고 가을, 겨울이 가면 다시 봄, 여름이 오지만 봄과 여름이 스스로 봄과 여름이 되지 못하고 가을과 겨울이 스스로 가을, 겨울이 되지 못하는데, 이처럼 이미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도, 즉 이이다. 그리고 본체의 측면에서 보면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지만 하늘은 스스로 하늘이 되지 못하고 땅은 스스로 땅이 되지 못하는데, 이처럼 이미 하늘과 땅이 되도록 만든 것도 도, 즉 이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송시열이 이의 선제를 주장하고 변천력의 주체인 기를 이가 주재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이기론이 근본적으로 정통 주자학의 이기론을 답습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송시열은 이처럼 철저하게 주자학적 유학의 이기론의 사상적 바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면서 고대 유학의 사상적 바탕을 두었던 윤유 등을 유학의 이단으로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극도의 민생 피폐의 현실을 외면하고 비현실적인 충효의 당위론에 빠진 윤유 등 남인들이 그의 가장 큰 정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예속 논쟁에서
효종의 상을 당해서 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3년이 아닌 1년으로 하자는 송시열의 주장 역시 상대 정파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의도에서 송시열은 이가 동정, 즉 움직임과 정지함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가 기를 주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가 동정, 즉 움직임과 정지함이 없다고 보는 것은 기가 이를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선우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가 기를 주재한다는 본원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선우가 없다고 보는 것은 이기의 동시작용을 말한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송시열의 설명은 군심 및 반상체제의 강화를 위한 차별 원리가 정치의 근본이지만 현실적인 민생의 피폐를 구제해야 하는 필요성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송시열은 이른바 이가 움직임과 정지함을 주재하는 것은 자연적인 당위의 차별 원리이지만 음양오행의 작용과 같이 모든 사회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함으로써 차별 원리, 즉 이를 전제로 한 민생 피폐의 현실을 구제하기 위한 개혁 정책의 실천도 중요함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송시열은 변하지 않는 차별 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군자와 소인, 올바른 논의와 나쁜 논의, 세도의 부침 반복되는 것은 음양차별의 당위라 하지 수 없으며, 이러한 차별 윤리를 근거로 하여 옳고 그름과 틀리고 바른 것을 가리는 그런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송시열은 정통 주자학적 관점에서 차별 원리인 이의 선제를 전제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현실적인 민생 문제의 개혁과 함께 이단 배척이라는 논리를 앞세워서 좌파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기론적 우주론을 전개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시가 송시열의 이기론적 우주론 중심이었다면 제5차 시에서는 그의 인간 본성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